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미니 선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지요. 네, 그간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학기에 앞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초임 선생님들, 초임 선생님들이 신학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참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아마 한 구석에는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초임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아마도 이 내용은 아이들에 관련된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관련된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관련된 이 세 가지 꼭지 이야기가 이렇게 시리즈처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아이들을 위함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보조 선생님을 맡은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담임 선생님이건 그리고 뭐 부담임 선생님이건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모님들하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훨씬 더 조금 자신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초보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 첫째도 자신감, 두 번째도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면 연령별로 모두 다 다를 터인데요. 영아가 조금 다를 거고 또 유아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아들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유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뭐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초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자신감, 일단 이런 이야기네요.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아이들이 너무 두렵다라는 말씀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뭔가 내가 선생님으로서 해줘야 되고 뭐 수업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막 이러한 생각들이 많다 보면 무엇을 하나 잡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아까 선생님들께 제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는 뭐냐면 뭔가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아이를 대할 때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조금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초임 선생님들은 뭐 울고 있거나 뭐 이쪽에서는 울고 있고 이쪽에는 계속 선생님을 부르거나 그랬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조금은 마음을 항상 너그럽게 조금 숨을 쉬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시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아이들이 선생님을 되게 많이 부를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그냥 좋게 부르면 좋겠지만 뭐 울면서 부른다거나 굉장히 한 명 한 명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선생님을 많이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은 뭐냐.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뭐 누리과정도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영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뭐 수업 계획을 지금 뭐 철저하게 하지 않고 뭐 계획보다는 뭐 실행하고 평가에 대한 조금 목표가 더 크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지금 이 신학기 이 경우에는 선생님의 어떤 놀이 중심에 관련된 것보다는 선생님이 약간의 주도하에 우리가 활동을 목표로 조금 한다, 조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플랜을 철저하게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등원할 때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화장실 갈 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식사나 혹은 간식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그룹으로 아이들을 모이게끔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소소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뭐 촬영 운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등원 맞이를 하면서 현관 앞에서 인사를 해서 아이들 등원 맞이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변에 누구 부모님들이 보고 있거나 뭐 동료 교사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의식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한 아이들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이들도 첫 신학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막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오버해가지고 막 만지면서 어머 누구야 왔구나 선생님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더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릴렉스 차분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지우가 올 때까지 지우의 사진을 10번이나 봤는데 지난번에 봤던 지우 얼굴하고 똑같게 생겼구나. 선생님 정말 너무 기다렸는데 우리 지우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 오 멋지구나. 그럼 지우야 선생님이 너에게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할 교실을 소개할 건데 같이 가볼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가자! 라는 어찌 보면 약간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학기 동안에는 조금 더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화장실 갈 거예요. 다 같이 정리할 거예요. 이거보다는 정리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보면 어떨까? 화장실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약간 제안하는 어투를 조금 3월에는 많이 써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등원할 때도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교실에 오면 친절하게 가방 벗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함이 있고 이 가방은 어디에다가 두면 좋을 것 같아. 와 여기다 두니까 하루 종일 가방이 너무나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잘했어. 또 하이파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실 안내까지 그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이 막 중간에 이제 자기네들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가게 되면 한 명이 가게 되면 모두 다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신학기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 중심, 아이 중심 자율성도 있지만, 사실 자율 안에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조금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미리 아이들을 우리 왜 기존의 누리과정 같은 경우라든지 표준보육과정의 일과에 보면 아이들 화장실 가는 그 부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모두 다 가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아 그래 화장실에 지금 안 가고 싶구나.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르거나 뭐 할 때 화장실에 가게 되면 이따가 노래 부르는 동안에 친구들이 노래가 뚝 끊길 수도 있대. 그래서 지금 갔다가 이따가 우리는 다 같이 앉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혹시 지금 그래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니? 라고 한번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에 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또 화장실에 가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 있게끔 또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 손이 부족하시잖아요. 아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당 아이들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너희들은 화장실 안 가는 동안에 우리 이 그림책을 한번 보고 있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또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가는 친구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워낙에 아이들이 왜 연령별로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이 차이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담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연령을 맡았는지 분명히 그 연령에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서 그러한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식을 먹으면 이제 중구난방일 거예요. 선생님이 간식을 줄 때도 책상에 아이들이 다 앉아있을 때, 자, 바르게 앉으세요. 앉아있지 선생님이 줄 거야. 다 앉아있으세요.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 긴박하면 약간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를 아이들하고 할 때는 뭐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그런데 선생님들이 노래 실력은 상관없어요. 노래 실력은 상관없고 선생님들이 가장 개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간식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뭐 간식에 관련된 노래도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간단한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떤 간식 친구들과 먹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간식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멋지게 소개할 거야.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간식을 가지고 왔냐면요.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오, 노란노란 삐약삐약 병아리를 닮은 바나나도 가지고 왔대. 오늘은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앉아서 먹어볼 건데,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더라. 선생님, 우리 누구는요 간식 먹을 때 얼마나 멋지게 앉아있는지 봐보세요. 선생님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자랑하던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앉아서 간식 먹는지 선생님도 너무 궁금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명씩 나눠줄 건데요. 나눠줄 때도 선생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작은 별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사하셔도 돼요. 자, 맛있는 간식을 지우에게 주고 싶어요. 우와,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맛있는 간식을 누구에게 줄까? 현우에게도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간식을 받으면, 자, 그럼 우리 간식을 맛있게 먹어볼 건데요. 우와, 어떤 색깔이 있는지 볼까요? 라고 하나하나 탐색하고 먹다 보면 선생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신학기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해놓다 보면은 선생님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굉장히 편하게 조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간식 시간을 10분 안에 끝내야 돼.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다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계획을 조금 릴렉스하게 계획을 하셔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간식을 다 먹고 정리정돈할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놀잇감을 가지고 정리정돈할 때도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놀이중심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거 너 갖고 놀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럼 더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뭐 선생님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와야 될 시간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자유롭게 놀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리할 때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정리정돈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뭐 CD를 이용하거나 뭐 컴퓨터를 스피커를 이용해서 뭐 틀어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예전에 제가 교사였을 때는 조금 이렇게 했었어요. 신학기에 조금 노래를 정해놓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별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매번 틀어주니까 그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 화장실 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조금 자유롭게 조금 알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또 아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의 규율을 딱딱딱딱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3월 한 달, 근데 지금 저희가 3월은 아니지요. 좀 신학기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2주라든지 이 정도의 선생님 플랜을 잡아서 아이들이 조금 규율을 먼저 조금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제 선생님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때 막 무조건 다 도와주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뭔가를 조금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 지유가 조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또 한번 제안하는 표현들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유한테 하면서도 그래 선생님이 막 열심히 해주는 것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다음에 지유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약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요. 라고 하면 그때 또 다음에 지우가 먼저 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물건을 찾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해보는 것, 가져다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특히 영아들 아이들이 이제 자조기술이 필요한데 그 자조기술이 많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조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뭐 가방을 챙기는 것, 자기 자리에 앉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주나 3주 동안에는 선생님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막 뭔가를 많이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특히 기본생활 습관, 특히 우리나라 나이로 만 3세
그 정도까지는 충분한 기본 색깔이 생활 습관이 익혀져야 돼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세 반 아이들도 되게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어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6, 7세 같은 경우는 다들 재혼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많이 아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수고들은 적겠죠. 대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물건을 챙기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릴렉스하게 하나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막 지적하고 시키려고 하고 막 선생님이 자기 맘대로 끌고 가고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느껴야,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조금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사물에 욕심 있는 엄마들은 물어보겠죠. 오늘 지우가 뭐하고 놀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말에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인가? 라고 막 최미선 선생님들은 당황하게 되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어머니 지금 저희 지우는 만 몇 세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달의 플랜은 뭐 예를 들어서 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 생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도 우리 지우 키우면서 식탁에 앉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화장실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집에서의 나름대로 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에 와서 기본적인 룰을 배워놔야 이 아이가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그 자율 속에서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원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2주 동안에 우리 지우가 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은 간식을 먹는데 되게 예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우에게 1번으로 첫 번째로 간식을 줬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씩 한번 웃어주더라고요. 되게 그게 좋았었나 봐요. 가장 자기한테 먼저 주어서. 그래서 그렇게 오늘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간식은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뭐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뭐하고 놀았어요? 라고 엄마가 질문하실 때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특히 신학기 때에는 기본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누구를 존중하고, 또 누구를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것들은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부모님도 더 많이 신뢰가 되겠죠. 그리고 신학기 때 선생님들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막 직접적인 스킨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하시고 아이들 집에 갈 때 꼭 한번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너랑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조금 스킨십을 해줘서 보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교사였었을 때나 아이들을 가르쳤었을 때 엄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마음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내 아이를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이 보여요, 엄마들 눈에는. 그게 연기를 하는지 실제로 내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무엇인가를 많이 막 수업 구성을 하고 막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특히
특히 신학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로 할 건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